국가인권위원회가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의무 소방대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해당 소방서의 책임자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. 한편 희대의 사기범이죠. 조이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오늘 오후에 국내로 송환되는데요. 네, 조이팔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네. 경찰서장 출신의 법조인이죠.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자, 이게 참 잊을만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이 폭력 사건, 군대 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게 배경이 좀 특이했던 게 소방서입니다. 그 선임 의무 소방대원이 후임 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군대 대신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의경으로 이제 근무하는 겁니다. 23개월 근무하는데요. 그 이 두 사람이 이 23세, 22세인 소방 의경이 다른 소방 의경을 같이 근무하면서 막 성기를 밟고 발로 목을 누르고 사물함에 가두고 코 건다고 잠을 안 재웠다는 겁니다.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금년 3월에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근무하고 나서 애가 이상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의병제대의 그 원인 의가사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렇죠.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. 정신적으로 그렇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때 얘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렸는가 이거를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치료비도 안 대준 거예요. 국가에서.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하도 억울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소방서 내에서 소방 의경끼리 가혹행위가 있었다.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이게 그렇잖아요.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들여봐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장난삼아 했다는 겁니다. 장난삼아 했다. 그러니까 이 의병 그러니까 제대하는데 이제 병으로 인해서 뭐 한다. 이거 심사할 때 제대로 심사를 안 한 거죠. 장난삼아 했으니까 이거는 서로 장난삼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. 이거는 좀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다. 이렇게 판단한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 상관 감독자가 있을 겁니다. 이 사람들이 이 가혹행위를 알고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가해자들은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? 가혹행위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형법상의 가혹행위 또 지금 성추행까지 했다. 남자들이 성추행을 했다는 거거든요. 성추행 혐의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구속까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책임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? 직무유기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알고서도 은폐를 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보통 소방서에 한 9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. 그 인기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소방 의경이 되려고 경쟁률이 금년 하반기에 7.7대 1이고요. 제대를 하면은 소방관으로 특채를 준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데 엄청나겠네요.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데일수록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거죠. 너무 의경에게만 그 모든 거를 잡무를 하게 되고 실제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직무를 태만히 하게 된다. 안중에 좀 없다는 얘기죠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오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. 공군부대에서 부사관이 동기 부사관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군이 축소하려고 했다, 은폐하려고 했다. 이게 자꾸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? 이게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. 이 공군 이제 하사관들끼리도 역시 이 나이가 보니까 20살 내외입니다. 서로 근무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또 다툼이 있었고 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성추행도 있었고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군 검찰에서 알려져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 450만 원. 약식형에 처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군 인권센터에 가가지고 왜 이게 벌금형이냐 공동상해 이 추행도 있었는데 이거 구속해야 되고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. 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. 이런 거를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과연 군 헌병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좀 조사를 했으면은
피해자에게 그렇죠. 이런 군 인권센터 시민단체거든요. 예. 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 사건 자체도 문제인데 이게 축소되거나 은폐되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. 이거를 좀 막으려는 방법은 없을까요? 그래서 군 수사와 재판이 좀 투명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피해자의 부모도 수사에 참여해가지고 피해자 의견도 진술해보고 또 피해자의 어떤 의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사법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결과적으로 군 검찰의 이거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? 법원도 그렇고요.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부분이요.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군 검찰이 일반 군 검찰이나 군 형사 재판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좀 폐쇄성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군사 법원인 경우에 이게 일반 법관이 재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. 다른 그 재판장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군사법원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. 이런 보완 얘기가 대책이 좀 나오거든요. 필요해 보이네요. 예. 그렇습니다. 자, 다른 얘기 좀 해보죠. 저희가 리포트로도 저희가 조금 전에 대담 전에 보도를 해줬습니다만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없는데 귀신이 씌었다고 속이고 억대의 굿값을 받아 가로챈 아닌 무당에게 징역형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해주시죠. 예, 귀신이 쓰여 있으니까 죄를 올리고 구슬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은 온 집안에 화를 입는다. 이거 통상 무당들이 하는 얘기거든요. 예. 근데 그래가지고 한 1억 6천 받았습니다. 근데 구슬 안 하고 이 돈 받은 걸로 사채놀이를 했다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구슬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구슬하고 예를 들면은 집안에 화가 별로 입지 않았다. 또는 집안에 화가 입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이걸 과연 사기죄로 할 수 있을까? 아, 그럼 사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래서 이 굿사기 같은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 사건인 경우에는 이 무당이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은 굿을 안 한 겁니다. 또 굿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. 예,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당을 사칭해가지고 사기를 한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게 만약에 진짜로 굿을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뭔 일이 좀 없었다면 이분의 어떤 추가 범죄는 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. 그렇죠. 예. 정말 이 사기를 친다면 무당이 내가 굿을 했다. 그리고 입증 자료 다 하고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게 신이 당신의 노력이 오히려 했다. 부족했다. 네. 돈 더 내놔라.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. 예. 자, 확인 같은 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조입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예. 강태형이 저희가 뉴스로도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이제 국내로 송환이 됩니다. 예. 중국에서 신병 인수가 예. 됐고 2인자잖아요. 예, 2인자이기 그렇습니다. 때문에 이제 조 씨의 생사 확인도 그렇고 예.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예. 사건 전모에 대한 어떤 전말이 좀 드러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강태형의 국내 송환 좀 이 사건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장기 미제 아니겠습니까? 근데 예. 이걸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. 중요한 열쇠죠. 2008년도에 도주를 했습니다. 중국으로. 네. 그리고 금년 10월 10일에 검거가 돼가지고 68일 동안 중국 공안에서 수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넘겨주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국 공안에서 이 사람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아마 조입할 그 은닉 과정에 협력을 준 공안 경찰이나 누가 있었겠느냐 이걸 아마 수사한 것 같은데요. 조이팔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밝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이팔이 죽었냐 살았냐 알고 있느냐 또 조이팔의 은닉 재산 어디에 있느냐 또 조이팔을 도와준 조이팔 수사할 때 수사기밀 누설했다든가 아니면 조이팔 도피하는데 도와준 경찰, 검찰 그리고 정관계 이걸 아느냐? 그렇고요. 예. 제가 볼 때는 모른다고 할 겁니다.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할 겁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가 벽에 부딪히는 거거든요. 네. 모르시로 일관한다면은 그렇습니다. 그걸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고. 할 말을 어떻게 나오게 그걸 다시 자백을 실토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. 그래서 저는 이 수사는 지금 대구지검에서 하거든요. 대구지검이 네. 이제 하는데 이거 수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중국과의 공조 수사 필요하거든요. 지금 2008년도에 조이팔이 넘어갔습니다. 그리고 조이팔이 넘어가면서 아마 은닉재산 중국이나 다 은닉될 겁니다. 이거 국제공조 누가 해야 됩니까? 대구지검에서 해야 됩니까? 대검찰청에서 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조이팔이 이 다단계 대구에서만 했나요? 그리고 대구지검이나 대구지방경찰청은 옛날에 로비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 수사 관할도 좀 바꿔야 되지 확대를 않나. 좀 할 필요가 있겠군요.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
묵비권 행사에도 이 사람은 처벌은 받습니다. 다만 묵비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성을 안 한다, 수사에 협조를 안 한다. 죄질은 상당히 안 좋아질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태용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검찰은 진술보다는 계좌, 조이팔의 그 자금 흐름 아마 강태용이는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계좌 추적을 들이대면서 확인 조사를 할 겁니다.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예.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정말 물귀신 작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뭐 자기네들끼리 어떤 의리를 지킬 것인지 이것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수사당국이 강태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갑니다. 이 강태용이 최측근이어가지고 이 구속영장 이제 12월 17일 날 청구한다고 하는데 네네. 죄명만 한 30가지입니다. 아, 네. 특비한 건 사기, 뇌물, 횡령, 범죄 수익, 은닉 규제인데요. 제가 볼 때는 이 죄명을 막 넓힐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조이팔이 살았냐 죽었냐. 심지어 조이팔 뭐 봤다는 걸 본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. 예. 그 부분 문제하고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조이팔의 그 돈 2조 5천억 원인데 4조까지 있다는 겁니다. 그 돈 어디에 숨겨놨느냐. 누가 가지고 있느냐.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거에 대해서 강태용이가 수사에 협조하면은 좀 선처해주는 그러한 마터제도 필요하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수사 당국이요 강태용 자체의 혐의를 입증할 예. 패는 확실히 갖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. 그 강태용의 혐의가 많습니다. 아마 피해자도 있고요. 그리고 강태용이 죄질이 안 좋습니다. 2008년도에 중국으로 가가지고 자수도 안 한 거고 지금까지 도피해 있거든요. 또 이 강태용이 부인하고 이 아들도 지금 소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 수배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강태용이가 제가 볼 땐 조이팔의 재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네. 강태용이가 입을 열까요?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